자기야, 최근에 5060 세대 베이비 부머 리포트라는 심층 취재 영상을 PD수첩에서 방영했잖아. 영상은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실제 5060 은퇴자분들의 인터뷰와 여러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은퇴자 중 대다수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고 이를 뒷받침할 개인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나눈 대화가 참 많았잖아. 오늘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 단순히 노후 준비 이러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는 30대니까 30대의 노후 준비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30대에게 노후 준비는 와닿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기는 30대의 노후 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30대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하면 너무 좋겠지. 노후 준비는 일찍 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투여해야 할 자원이 줄어들잖아? 근데도 30대의 노후 준비는 자기 말처럼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 그런 주제 같아. 30대가 되면 노후 준비보다 더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잖아?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또는 출산과 육아처럼 30대 때 노후 준비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 노후 준비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30대 끝자락이 돼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노후 준비를 한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부럽더라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연금을 준비해온 시간이 너무 부러운 거야. 연금의 특성상 묵히면 묵힐수록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희한하게 나이가 들수록 돈이 나가는 일이 점점 많아져.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노후 준비할 여력이 줄어들거든. 수입이 더 많아지는데도 그만큼 지출할 항목이 더 늘어나더라고. 당장 우리 부부만 봐도 예전보다 의료비나 건강 관련 비용을 더 쓰고 있잖아. 소득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정체했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감소 추세로 이어지는데 지출은 소득보다 감소하는 시기가 늦단 말이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40대가 넘어서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면 노후 준비할 시간이 짧아지고 짧은 만큼 큰 자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큰 자원을 투자하기에는 소득도 늘었지만 지출도 늘어서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정말 노후 자금을 써야 할 때 그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은퇴 시기도 점점 늦춰지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아마 지금의 5060 세대분들 중 노후 준비가 다 되지 않아서 은퇴가 미뤄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 우리는 그분들의 사례를 보고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촘촘하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거지.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지? 진짜 빠르면 20대에 취업해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겠네. 요즘 워낙 개인연금, 퇴직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연금저축펀드 같은 개인연금에 매월 20에서 30만 원 정도? 부담되면 10만 원이라도 쌓아가면 나중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2030 세대에서도 취업하고부터 바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수년째 꾸준히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국민연금이랑 연금저축펀드면 그래도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가 충분한 노후 준비인지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나는 불과 몇 년 전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정도가 매월 연금처럼 들어오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최대한 많이, 이게 연금이던 예금이던 배당이던 최대한 많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확 바뀌었어. 현재를 좀 더 희생을 하면서라도 노후 준비를 최대한 든든하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노후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바뀐 거지. 왜 바뀌었는지 생각해보면
내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쭉 한번 돌이켜봤는데 솔직히 예상대로 된 게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잘 되거나 예상보다 더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 예상만큼 했다. 이런 건 한 10 중 하나 정도? 뭐 지금까지는 다행히 예상을 벗어나도 어찌저찌 내가 몸으로 때워가면서 극복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내가 50대를 넘어 60대가 되면 그 노후에는 예상을 벗어나는 일을 마주쳤을 때 내가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까지 겪은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난 무조건 마주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금보다 훨씬 약해진 노년의 내가 그 위기를 몸으로 때우면서 극복하긴 힘들 거고 나 대신 위험을 상대해줄 그런 든든한 자원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경제력, 뭐 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이겠지. 충분한 노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모르니까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치.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변수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특히 노후에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분명히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역시 경제력이겠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현재를 좀 희생하고서라도 노후 준비를 최대한 해놓기 위해 꾸준히 부를 모아가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국민연금, 부와 부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우리의 노후 준비의 전부인 건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다른 노후 준비 방법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우리 자산이 너무 미국 주식에 쏠려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국 주식 자산만 커지고 있긴 하지. 너무 한 가지 방법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 방향은 더 많이 모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올해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평균 배당을 약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잖아. 배당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지금은 이 배당금을 계속 늘려가는 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노후 준비 방법이지. 여기에 새로운 노후 준비 방법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일정 비율의 현금을 유지하고 건강 관련 이슈에 대비해서 적절한 수준의 보험을 유지하고 언제든 우리의 생활을 더 다운사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머무르는 것. 이런 것만 좀 잘 지켜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다른 자산이나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주식 자산은 처분이 빠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면 될 것 같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쉽진 않잖아.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정말 50대, 60대가 되면 그때는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자화자찬할 것 같아. 인생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행동해서 미래를 바꾼 거잖아.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나이대에 상관없이 나의 노후 준비, 50대 이후의 나의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그려보면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은 30대의 노후 준비에 대한 우리 부부의 생각을 얘기해봤는데요. 저는 아직 30대 초중반이라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 해봤었는데 최근 노후에 관한 심층 인터뷰 영상들을 자주 접하면서 부부가 함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활발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40대, 50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꾸준히 절약하면서 가처분 소득을 투자에 집중해야겠죠? 구독자님들도 수십 년 뒤에 맞이할 나의 노후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끝!